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19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합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5G와 인공지능 또 로봇 등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인데요. 관련해 한양대 경영대학원 경영학부 장석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SBS CNBC에서도 CES 취재차 전시회에 특별 취재팀이 좀 나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좀 눈에 띄는 행사와 그 화두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먼저 CES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CES는 원래 이름대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가전 쇼죠. 네. 전통적으로는 TV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게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이 TV나 스마트폰이나 네. 심지어 가전의 냉장고, 세탁기까지 파고들면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전쇼라고 볼 수 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가 가전이 되는 현상에 따라서 네. 자동차 회사들이 CES에 대거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의 전자와 또 첨단 기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올해 CES에서 유독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우선 CES를 끌고 가는 기반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있고요, 사물 인터넷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AR, VR, 그래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기반 기술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2019년 CES는 과거에는 그런 기반 기술이 소개되는 단계였다가 이제는 그거를 적용하는 단계로 접어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보는 TV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기능들이 탑재되는 그런 현상들을 올해 조금 두드러지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이 최대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손을 잡았다. 이런 소식이 최근 또 들려왔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신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요즘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이 산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되는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TV에 그 리모컨으로 조정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조절하는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대상이 굳이 TV에 국한돼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심지어 은행의 ATM 기기도 그렇고 우리가 자동차를 동작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가전의 어떤 기능 또는 인공지능의 기능, 스마트폰의 시리 같은 기능, 빅스비 같은 기능, 싱큐 같은 기능이 자동차랑 접목이 될 수 있고 가전기기랑 접목될 수 있고 심지어 거리에 그 스크린하고 접목이 된다 그러면 그 영역을 관장하던 기업들 간에 서로 제휴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애플이 삼성과 제휴를 하고 또 아마존이나 구글이 LG전자랑 제휴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번에 그런 제휴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CES도 기조연설을 보면 올해 트렌드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LG전자가 개막전 기조연설에 나선다고 하는데 좀 이 부분과 관련해 한 말씀 짚어주시죠. LG전자는 죄송합니다. LG전자는 아시다시피 오래전 금성사의 전통적인 가전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 가전을 넘어서 스마트 가전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CES에 수년 전에 홈챗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집에 있는 냉장고나 세탁기랑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스마트 가전에 필요한 기능이 인공지능 기능이고 그 인공지능을 기반 기술로 해서 집에 있는 모든 가전기기를 대화할 수 있는 기기로 바꾸겠다.
그렇게 보면 LG의 CTO가 CES에 가서 인공지능으로 펼쳐지는 스마트 가전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CES에서 뭐 방금 말씀하신 LG전자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좀 상당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또 LG전자, 현대차까지 대기업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중소, 중견기업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CES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의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왔나요?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은 이번 CES에서도 가장 큰 전시장을 꾸렸고요. 예, 또 삼성이 이번에 내거는 거는 빅스비의 확대. 그러니까 삼성이 제시하는 예,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인 빅스비를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가전기기라든지 전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있고요.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LG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런 대기업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의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국내 중소규모의 어떤 웰빙 가전을 만드는 회사들도 이번에 적극 참여해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가전의 모습, 물론 특화된 분야입니다. 예. 그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나 기기들을 개발하고 전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예. 이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공개하면서 전방위의 지금 변화적인 모습을 좀 주목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삼성전자가 CES 개막에 앞서 TV 관련 신기술과 또 신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뭐 LG전자 TV뿐 아니라 뭐 여러 부문이 있겠죠. 특히 눈에 띄는 게 이 자동차 전장 부문, 아까 좀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전장은 이제 계기판이 이를테면 TV 스크린 같이 되거나 아니면 컴퓨터 화면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거를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자동차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집에 있는 가전기기랑 연결을 해서 정보 주문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연출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는 것이 일종의 움직이는 집 같은 그런 기능으로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또는 LG라고 하는 전통적인 가전의 강자가 자동차가 전자화됨으로써 오히려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것은 바로 그 전장 시장에서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뜻이고 LG도 최근에 전장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예가 LG 경우에는 웹OS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중소기업들이 LG랑 오히려 제휴를 해서 전장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접근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이버가 이번 CES 2019에 데뷔한다고 들었습니다. 5G 이동통신을 활용한 로봇 제어 기술을 좀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흔히 네이버라고 하면 인터넷 포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CES와는 좀 사뭇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인터넷 시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입니다. 2000년 이후에 초고속 인터넷을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가는 인터넷 강국이었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서비스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구글인 셈이죠. 그러면 구글이 글로벌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네이버는 한국 시장에 국한된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죠. 예. 자, 그거는 아쉬움인데 이제 네이버가 국제 시장,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거는 라인이라고 하는 IM 서비스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무기로 또는 그 시장을 기반 시장으로 해서 예.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본격적으로 한 거라고 봅니다. 그 아마 대표적인 분야로 네이버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기능형 로봇이라든지 예. 또 실내에서 어떤 경로를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예. 굉장히 그 차별화되고 특화된 영역으로부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선 또 그런가 하면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 융합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하는 기술들은 이번 CES에서는 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5G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죠. 예. 작년 말에 일종의 와이파이 비슷한 어떤 동굴 형태의 네. 모바일 라우터 기능을 하는 5G 서비스로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5G 단말은 올 3월 정도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번 CES에서도 그런 5G 스마트폰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러나 그 5G 자체는 2G에서부터 4G의 이동 통신하고는 성격이 예. 완전히 다릅니다. 네. 2G에서부터 4G는 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기계를 연결하는 기계였다고 하면 그런 서비스였다고 하면 5G는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예. 따라서 5G는 자동차와 관제센터를 연결해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예. 또 어떤 드론을 조정할 때 드론과 관제센터를 한다든지 드론을 조정하는 조정기기와 드론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5G가 한다든지 아마 가장 어플리케이션이 예상되는 영역은 예를 들어서 넓은 공장 안에서 네. 이동형 로봇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때 그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5G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그 5G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어떤 지능형 디바이스들이 예. 네트워크로 글로벌 스케일로 연결되는 네. 그런 통신 인프라가 시작됐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5G에 대한 개념 컨셉 모델들이 이번 CES에서 많이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번 CES를 계기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좀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는 한국 시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그런데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수출품을 만든다는 거 하고 글로벌 시장 자체를 한국이 장악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의 서비스를 우리가 내놔야 되겠다. 마치 네이버가 구글이 되는 거죠. 그런 네.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한국이 그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할 때부터 네.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 예. 우리가 충분히 5G 기반의 미래 세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이번 CES에서도 그런 그 자신감이 많이 표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 경영대학원 장석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